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Affrontando un'emergenza nazionale, l'abbiamo fatto sin dall'inizio con misure di massima cautela. 오늘도 코로나19 속보 먼저 가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 그리고 KBS의 김용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입니다. 저는 오늘 71년생이라 저는 오늘 사러 가야 하는 날인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아이 엄마가 만 10세 이하 아이는 꼭 동반하지 않아도 살 수 있죠. 주민등본 같은 거, 네. 등본 같은 거 떼가면 그죠? 네네. 엄마는 오늘 살 수 있는 날짜고 이건 SNS에 시민들이 만든 건데 알기 쉬워서 이거 보면서 하죠. 네. 엄마는 오늘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이고 네. 2장씩 주죠. 네. 만약에 아이는 10세 미만의 아이는 수요일 날 그 연도가 태어난 연도가 예, 예. 수요일이라면 예, 예. 그럼 엄마는 월요일 날 한꺼번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일 날 또 가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헷갈리신 분들 많아서 네. 대신 산다. 우리 자녀 거 대신 산다. 그럼 자녀의 출생 연도에 맞춰서 가세요.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간다. 네. 그러면 본인한테 맞춰서 가세요. 자녀를 어차피 데려가니까. 헷갈리실 때는 대신 사는 사람한테 맞추거나 본인이 이제 데려갈 때는 본인한테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좀 정리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등본 떼가는데 엄마나 아빠가 갔을 때 아이들 것까지 같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물론 이제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만 네. 어떤 중복 방지나 어떤 혼선 또 뒤에서 뭐 줄 서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무슨 혼선이 혼선이 있어요? 뭐 많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함께 줄을 설 때도 이렇게 부모가 본인과 이제 대신해서 사러 갈 때도 본인한테 맞춰서 가는 건 본인 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 때 거를 산다 그러면 자녀 출생 네. 연도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규정은 알겠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제 아이는 이제 수요일 날 또 와야 한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이왕에 내 거 사러 왔는데 오늘 저희 아이 거 등본 보여주면서 아이 거까지 사면 무슨 부작용이 있냐 이거죠. 거기까지만 하고 가죠. 네. 사실 제 생각도 부작용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만요. 네. 마스크가 워낙 국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지금 경제부총리나 기재부 차관까지 나서서 이것만 하고 있죠. 이것만 하다는 표현은 그러네요. 집중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식어가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거 기재부가 해야 돼요? 사실 뭐 추경도 집행해야 되고 할 일이 참 태산이에요. 그리고 경제 네. 지금 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할 때인가 싶은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한테 그런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하라. 네. 그러다 보니 이제 TF 안에 이제 기재부 팀들이 꾸려졌고 그 안에서 이제 마스크의 강조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마스크에 신경 쓰고 있어요.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빨리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이제 경제 이제 경고불이 들어온 우리 경제를 좀 살리는 이 역할, 자기가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언론에서 마스크를 워낙 크게 다루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당연히 거기에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진짜 중요한 건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국민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자, 오늘부터 또 시작된 게 이제 한일 두 나라 간의 입국 규제 조치도 시작됐어요. 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걸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입국자 2주간 격리하는 거, 그것도 네. 지정된 장소에 검역 소장이 지정된 장소에서 자, 해야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쨌든 한국과 일본을 다녀온 사람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2주간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비자 효력도 다 정지가 되고요. 무비자 입국 당연히 중단됩니다. 한국발 항공기 착륙지도 이제 되는 공항, 안 되는 공항 다 나눠놨고요. 네. 도쿄와 가장 가까운 공항 같은 경우는 착륙을 못합니다. 그리고 선박도 묶여 있고 또 내려서도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네. 또 하나 추가된 거는 이건 원래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일본에서 제3국을 경유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디 갔다가 일본 들어오는 것도 2주간 대기를 경유한다. 적용하기로 다시 방침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려서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날 있다던 내려서 대중교통을 타야 되잖아요. 네. 지하철이나 택시나 버스를. 네. 그 타지 말라는 말은 들어오지 들어오지 말라는 말라는 말과도 거죠. 비슷한 거죠. 네. 우리도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오늘부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우리도 이제 일본발 입국 제한 조치를 걸었습니다. 일단 비자 효력 정지했고요. 이미 발급한 비자도 효력을 중단했어요. 또 이제 비자를 새로 발급할 때 절차를 좀 강화했는데요. 심사를 모든 외국인은 자필로 작성한 건강 상태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자 발급 때 심사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전 지역에 일본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 조치한 것도 우리나라가 네. 조치를 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일본이 이런 조치하면서 그 이유가 한국이 1만 명당 감염자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이 말이 맞습니까? 글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방역의 사실 기본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행을 인지하고는 뭐 증상자는 물론이고 고위험군의 무증상자까지 열심히 검사를 해갖고 정말로 진단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오랜 기간 증상이 있지 않으면 검사를 잘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확진자 자체를 갖다가 잘 진단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진단되지 않으면 방역은 시작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방역 관리가 잘 안 된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관리가 잘 돼서 환자가 많은데 좀 방역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인 나라에서 네. 너희들 환자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오지 마라. 이거 좀 사실은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이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게 지금 단초가 돼서 사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어찌 보면 대유행의 초입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제 뭔가가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좀 무리한 네.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1, 2주 안에 지금 상황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비교를 두 나라 비교를 보면서 김 기자 설명 드릴까요? 네. 두 나라에 얼마나 많이 검사를 했는지, 그중에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는지 한눈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검사 수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자릿수가 달라요. 우리가 17만을 넘어선 검사 양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진자는 그 사이에 6천 명을 넘어섰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보다 더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8천 명에 불과합니다. 검사가. 그리고 지역에서 뭐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요. 네. 예를 들면 일본 크루즈선에서 내려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 누굴 만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적극적 환자 발견이 미흡하고 환자 발생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해서 지역 사회 감염이 우려가 된다라고 네.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일본의 15배, 20배 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확진자가 많은 나라니까 위험하다고 하면 동남아 어느 나라에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아서 확진자가 거의 없는 나라는 일본 입장에서는 안전한 나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확진자 현황 보겠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늘 248분 늘어서 이제 7,382분이 총 누적 확진자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별 확진자 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사망 한 분 추가돼서 공식적으로는 51분이고요. 공식적으로는 51분이지만 아마 3분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네, 지역에서 네.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이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오늘 밤 0시에 또 집계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격리 해제도 36분이나 추가돼서 166분이 격리 해제된 상황입니다. 일별 확진자 수 그래프를 좀 보여주실래요? 네, 볼까요? 네, 교수님, 줄곧 있고 제 기억에 800명 넘게 발생했던 날이 900명 넘은 날도 있었죠. 그랬죠. 네, 아직은 물론 더 지켜봐야 돼요.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의 이제 대규모 유행을 이제 저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1차적인 그런 유행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방역이 되면서 이제 확인이 된 상태고, 이제 일종의 큰 불은 어느 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한 2차, 3차 감염들 또는 아직 역학적 연결고리가 명확치가 않은 그런 지역사회 감염들에 대한 잔불들이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잔불 처리를 잘 한다 그러면 저 그래프가 더 빨리 이제 소실이 될 거고요. 또 잔불에서 또 큰 불이 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들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좀 더 역점을 두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이 잔불이라고 하시니까 참 잘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도 안 나가고요.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습니다. 네. 네.
영화도 안 보러 가고요. 뭐 밖에 나가 식사 가족들끼리 하는 일도 드물고요. 그런데 이게 한없이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날이 더 따뜻해지고 다음 달이라도 되고 이제 당장 2주 있으면 아이들 개학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단 말이죠.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번지면 이 우려가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환자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본인을 이제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사람들을 안 만날 수는 없겠지만 만나는 과정에서도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뭐 필요한 경우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알아서 그때그때 두는 이러한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생활 습관들이 네. 이제 당분간은 좀 정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정확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설령 이제 계약하고 우리가 뭐 자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회사 나가고 이러더라도 원칙은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요. 예컨대요. 우리가 확진자가 나오면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어느 지역의 확진자 몇 번, 다시 몇 번, 17번째, 뭐 천안 지역의 17번째다. 28세 남성 한국인, 뭐 수원 무슨 구 뭐에 무슨 아파트에 거주하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죠? 며칠 날 증상 발현. 근데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의 동선이 나오고 신원이 거의 다 이름 빼곤 다 나오니까 내 동선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자꾸 검사도 안 받으려고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뭐 10명 중에 8, 9명은 젊은 사람들 투약 안 해도 그냥 낫는다고 하니까 환자가 숨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일부에서 이걸 다 공개하지 말자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제 감염병 예방 경보 단계가 이제 경계 단계,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방역 당국의 목표는 환자가 딱 발생하면 이 환자로 인해서 더 이상 환자를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감염 경로도 확인하고 접촉자 조사도 하는데 이 접촉자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던 사람들을 언제 몇 시까지 해서 장소를 공개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제보도 받고 본인의 위험성도 따져보면서 이런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다 퍼지고 난 다음에는 개별 환자들의 뭐 동선 몇 시에 어디 갔는지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역학적으로 중요한 뭐 장소들, 뭐 예를 들면 신천지 대구교회의 어떤 예배, 네. 아니면 어떤 요양원의 어떤 장소, 이런 식의 이제 큰 동선만 필요한 경우들이 이제 심각 단계에서는 이제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종감염병이 아주 급초기에는 이런 굉장히 자세한 그런 동선 네. 동기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적절한 그 정보들만 노출을 시켜서 진행을 해도 충분한 그런 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번이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는 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죠. 네. 한꺼번에 나온 분들이 46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음성 나온 분도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음성 양성을 떠나서 이 아파트 사는 분들이 한 140분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94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희한한 거예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죠. 이 시설이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간 건가? 네. 가서 신천지 교인들이 포교가 된 건가? 네.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살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드러난 건 뭐예요? 지금까지 드러난 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 아직 가능한 모른다. 것들은 네. 좀 몇 가지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시설과 같은 곳이 10곳이나 더 있다고 해요. 그 신천지 가족이 아닌데도 같이 이렇게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 그래서 네. 그런 곳에서도 근데 여기는 내가 원해서 살고 싶은 곳이 아니고 임대 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 임대이기 때문에 네네. 월세가 뭐 2만 원, 5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한 네네. 독신자용 공공 임대죠. 그렇습니다. 월세가 되게 싸긴 하지만 조건은 네.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네. 뭐 대구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네. 35세 이하의 미혼 여성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구시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되게 선호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5년에 뭐 지어진 아파트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140 뭐 그 거주민들이 있지만 공실도 꽤 있다고 해요. 네. 그런 만큼 여기가 선호하는 곳은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에 뭐 대거 공무원과 관련성이 뭐 있니 없니 얘기도 있지만은 신천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맞다 아니다 이거는 아직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진 대구시장 말은 여기가 뭐 대단한 특혜성 임대 아파트여서 뭐 공무원이 연루돼서 네. 네.
신천지 사람들이 뒤로 뭐 아름아름해서 거기 이렇게 많이 수십 명씩 사는 건 아니다. 네네. 그거는 뭐 권 시장 말이 맞는 것 네네. 같고요. 일단 한마음 아파트를 동일 집단 격리를 시작했어요. 지도 좀 볼까요? 네. 저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구 신천지 교회가 가깝게 있고 네. 그 한마음 아파트에 독신자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저렴한 이유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포교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네. 자, 그러면 신천지 오랫동안 취재해온 변상욱 CBS 기자 이야기와 권영진 대구시장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이걸 이제 핍박자 숙소라고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없이 뛰쳐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마련한 수소라고 했고 픽박자 수소라고 용어가 하는데 따로 있다. 이 픽박자 수소의 리스트는 보나마나 갖고 있습니다. 감독관도 파견하고 또 애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모여서 탈출하니까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애들이 묵고 있는지는 다 아는데 당국에 대해서는 그거야 저희 시설이 아니죠 라고 리스트를 제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다 법률적으로- 돌아오니까. 이 아파트는 85년도에 지어졌고 5층 아파트이고 그리고 1인실이 50개 그리고 2인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49개가 있습니다. 오래되었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다수가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경쟁률이 치열하다면은 공무원들이 특별한 특혜를 주거나 할 수 있지만 특혜의 여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이 아파트가 서울에도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데가. 네. 그러니까 저렴하고 일하시는 분들, 특히 독신자분들 많이 들어가고. 네. 이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층장, 계단장 이런 식으로 그 층에서 반장이 있고 예. 그 계단에서 반장이 있고 네. 해서 좋게 말하면 커뮤니티가 매우 협력이 잘 되고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럼요. 그렇지만 나쁘게 보면 어느 한 종교 집단에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좋은 환경인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아까 언급도 권 시장도 했고 변상욱 대기자도 했지만은 여기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근로자만 거주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가족들끼리 아니어도 살 수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모임 활동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또 복잡하지도 않고 네. 예, 상대적으로 외져 있기 때문에요. 또. 네. 대구시가 코호트 격리하고 사흘 만에 공개한 것 가지고 지역 근처 주민들이 야, 우린 며칠 동안 몰랐지 않느냐 이런 항의가 나오나 봐요. 그렇죠. 왜 이제 일찍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좀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뭐 지금 내부에 있는 분들이야 코호트 격리가 돼서 뭐 관리가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분들과 같은 생활권에 있었던 외부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심하고 또 뭔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좀 늦게 전달된 부분들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한마음 아파트에 또 공교롭게 200m 떨어진 문성병원이라는 곳에 신천지 교인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 때문에 또 병원 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그리고 바로 알려진 게 아니고 좀 늦게 알려졌다고 해요. 네. 사후에. 처음엔 거짓말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분은 60대이시고 이제 여기 건물의 이제 외부 주차 관리 직원인데 이게 11층에 이제 건물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면서 주차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A 씨가 아내가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나도 감염된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내가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어떻게 감염된지 처음에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아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A 씨와 A 씨 아내 모두 그 신천지 대구교회 교회인인 것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회인인데 그 문성병원에 있는 11층에 있는 전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뭐 추수한다 그럽니까? 네, 뭐 추수꾼이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 이 사람들끼리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어떤 교회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하러 다니는 사람. 그래서 뭐 성가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녀요. 이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고. 네. 그리고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포교를 활동하는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하고 이분도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련의 활동을 했다라는 네.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숨기는 사이에 또 병원 내 확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문성병원이죠.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를 급하게 한 다음에 107명이나 전수조사했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자들 막 무작위로 섞어버리고 뭐 문제가 많았나 봐요. 코호트 격리할 때 이제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위험한 분들과 위험하지 않은 분들을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같이 같은 공간에 두면 사실 감염을 더 조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진자나 증상자분들은 안전한 병원으로 옮기고 그 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담보된 분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증상이 혹시 생기는지를 보는 그런 식의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본 크루즈에서 환자가 다 같이 눕고 있다가 그렇군요. 예, 환자 막 네. 발생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섞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네. 외부인 출입까지 허용했다 그러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대로 된 동일 집단 격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자 나온 소식은 제가 지난주에 들었고요.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오늘 직원 한 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또 신천지입니까? 예, 그 은수미 시장이 먼저 알렸어요. 본인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SNS 통해서 알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 신천지 신도 모니터링 결과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이 신천지 신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뭐 아직 추정이지만 명단을 갖고 있다가 역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진자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모니터링 결과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분은 그 30대 여성으로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제 여기 직원이셨고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은 뭐 교수님 계시지만 그쪽은 지금 국가격리 치료실이 있어서 코로나19의 환자분들이 거기서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건물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1동, 2동, 그다음에 별관동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거쳐갔던 곳은 1동에 있는 지하 2층 그쪽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라 해서 일단 지금 폐쇄한 상태로 네. 소독과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전부 다 폐쇄된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네. 또 신천지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확진 판정받은 60대 신천지 교인이 네. 아마 경증이셨던 것 같아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면서 네. 간호사 머리채도 잡고 그랬어요. 머리 잡고 뭐 욕설도 하시고 난동을 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이제 애초에 계셨던 곳이 대구 의료원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 기숙사로 옮기고 있는데 네. 다시 난 병원 가겠다고 하면서 그 난동을 좀 벌이셨고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데려다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제 병실 이동한 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간호사 머리채를 잡고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남편께서는 예전에 그 조현병을 앓았다는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조현병은 기저질환으로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은 안전된 상태고 왜냐하면 조현병 치료가 10년 전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분 처벌할 수 있죠. 이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일본만 코로나 3법도 통과된 네.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방해, 물론 이제 업무 방해 폭행이 먼저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네. 그 혐의 외에 감염병 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지금 처할 수 1,000만 원 있는 이하의 과태료. 있고요. 네. 해서 지금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이러면 우리 지금 의료진들 더 힘듭니다. 아유 참. 교수님 그런데 주변에 경찰이 제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역복을 안 입고 있으니까 손도 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60대 확진자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참 이런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확진자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데 밀접 접촉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어렵죠. 자 다시 대구로 가서요. 다시 서울로 와서요. 네. 중구 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8살 할머니가 확진을 받았는데 네. 그 뭐 백병원 그 큰 병원이 지금 앞쪽 응급실 쪽은 다 폐쇄됐더군요. 네. 네. 근데 여러 번 물어봤는데 대구에서 오셨어요. 이게 사실 매뉴얼에 있죠. 물어보는 게. 예, 예. 근데 대구에서 안 왔다 그랬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대구에서 왔습니다 했을 때 안 됩니다 이러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대구가 워낙에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국민 안심병원도 지정된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적정하게 받으려면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구 방문 이력이 있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병원에 올 때는 딸네 집에 서울 마포에 산다라고 이제 거주지를 알리고 나서 몇 번을 물어봤지만 대구 얘기를 안 했고 그러고 나서 입원을 했고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심지어 4인실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환자 네. 2명도 같이 있었고 이분들 네. 다행히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이 음성 나왔냐 양성 나왔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차 자체에서
아무리 이제 대구뿐이라서 거절을 당한 적이 있지만 투명한 치료와 이런 또 더 큰 확산을 네.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김 기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할머니 입장에서 다른 병원 배가 뭐 소화기 계통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78살이에요. 네. 다른 병원 가려고 했더니 저 대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할머니 그럼 저희 못 받아드려요 하니까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일단 병원 당국도 우리가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뭐 환자분도 내가 대구에서 왔어요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정보를 받은 병원은 다른 데로 가세요가 아니라 대구에서 오신 걸 이제 고려를 해서 적절한 감염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잘 진료를 해드렸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데 네. 사실은 저희 제보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안 돼요. 뭐 진료가 안 돼요라는 제보가 많습니다. 네. 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해서 내가 거부를 하거나 그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그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만약에 이 환자분께서 제대로 처음부터 잘 협의하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해야 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네. 가짜 뉴스 이야기 좀 해보죠. 마스크 관련해서 하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하나요. 네. 마스크 왜 일전에 인천에서 보냈는데 거기서 받은 시 중에 웨이아이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10배로 보냈는데 네. 한 일간지에서 엉터리 마스크 보낸 것 같다는 식으로 보도를 여기 있군요. 네. 단독이라고 또 붙였네요. 네. 우리는 KF94 보냈는데 불량 마스크 보내온 거 아닌가? 사실이 아니었죠. 예, 사실이 아니었고 사실 이렇게 그 우리 감염병과 어떤 신중한 보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단독이라는 게 굉장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에 대해서 결국은 오보로 밝혀졌고 인천시장이 먼저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네. 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보도 나왔던 이런 식의 불량 마스크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머니투데이 언론사의 이 대처를 가지고도 또 논란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사를 바로 합격받았다는 네. 그 품질 보증서를 아마 인천시가 공개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삭제했군요. 삭제가 며칠이 걸렸어요. 이제 네. 3월 5일에는 그냥 단어만 좀 바꿨고 제목도 바꿨고 그대로 네. 게재했는데 6일에는 그냥 사과하는 걸 같이 올렸고 그러고 나서 7일에 돼서야 기사를 삭제했습니다라고 이제 다시 정정을 네.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거기서 보내왔는데 그렇게 폄훼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중국 사람들도 우리 돕겠다고 보내왔는데 우리 언론이 유명 언론사가 네. 굳이 이렇게 폄훼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네, 몇 년 된 사진인데, 네, 2012년에 천지일보라는 곳에서 보도했던 예,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신천지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만희 총회장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천지일보가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희 총회장을 만났다고 보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네네네. 단지 이 사진의 저 가운데 나오신 분이 이만희 총회장과 닮았다 그래서 네. 문재인 후보하고도 아주 친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나갔는데 사실은 저분이 뭐 그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더라고요. 남성이 이제 최연철 씨라는 뭐 분이고 이분이 네. 뭐 이북 5도의 뭐 어떤 주민 회장도 지내시고 이랬던 분이고 지금은 이제 제야에서 뭐 원로 이사 같은 거 학교에서 역임하고 계신 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엮어서 네. 굳이 이렇게 뭐 보도를 하고 또 재생산을 하고 확대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국 중에서 이탈리아만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이구, 이탈리아는 하루에 1,500명씩 늘어요. 왜 여러 유럽 나라들이 있는데 유독 이탈리아만 이렇게 많이 확산세가 가파른 거죠? 우리도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첫 유행을 갖다 늦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규모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의 지역사회 유행이 사실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방역 당국에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는 네.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봉쇄 지역 지도를 좀 볼까요? 네.
지금 뭐 이탈리아 그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봉쇄 지역인데요. 그 네. 위쪽에 뭐 밀라노, 롬바르디아주 전역 뭐 이런 곳들입니다. 이쪽에서 네. 지금 봉쇄가 이루어졌고 뭐 대립 봉쇄가 지역입니다. 네. 수준이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봉쇄 지침을 위반하고 어기면 3개월 구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네. 구치소에 그냥 잠깐 그러니까 집어넣겠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한처럼 그 지역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런 예,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네, 가족을 만나거나 중요한 업무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에 드나들지 못하고 해당 지역 주민도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데를 못 간다. 만약 이걸 어기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벌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예 봉쇄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저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저 위쪽으로 저 북부잖아요. 게다가 예. 프랑스, 체코, 뭐 오른쪽으로 그리스로 그 나라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 중국도 선제적으로 막았잖아요. 저 북부 쪽에 중국인들이 이태리 북부 쪽에 공업 지역이라 8만 명이나 산다더군요. 그렇죠.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번지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워낙에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교통이 발달돼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광으로 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증상자, 경미한 증상자가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조직 단위로 이렇게 환자 발생이 이제 된 걸 갖다가 방역 당국에서 초기 단계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또 지역사회 유행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황님이 바티칸에서 3종 기도하는데 유튜브로 방송하더라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희 박술위원장 그리고 KBS의 김용준 기자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